소방분석제도과 안전기준회장 이강민입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해서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워크숍에 저도 참석하게 됐는데, 어제 또 많이 약주들 많이 하셨나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간중간 또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할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무자도 왔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만큼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어제 많이들 못 주무셨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외지에 나와서 또 여가 시간을 보내셨는데, 좀 딱딱하지만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얼마 전에 12월 1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원화가 돼서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 지금 대형 화재 소방 안전 대책 일환으로 해서 재정 진행 중인 창고시설과 건설 현장,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도 하고 또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화재 안전 기준 이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화재 안전 기준이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 그리고 기술적 기준 등을 규정했었고, 또 소방시설 외에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보충 건축물, 도로터널, 지하구, 임시 소방시설, 전기 저장시설 등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내진 설계를 제외하고 화재안전 38개 고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황은 물론 이미 다 아실 테고요. 화재안전 기준은 좀 연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1982년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좀 명칭이 긴데 위험물 법령에 있는 위험물 시설 기준까지 다 함께 담고 있었고요. 93년에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소방시설만 또 기준을 했었고, 2004년도 이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면서 사분법을 통해서 화재 안전 별도로 이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일 날 엊그제 이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OPC라고 저희가 영문 약칭을 했고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테크니컬 코드 그래서 공고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는 신속성 결여, 그러니까 저희가 재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예고, 또 관계부처 의견 조회,
그다음 행정예가 들어와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 그 검토와 저희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또 내용이 변경이 되면 재행정예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절차가 반복되고 또 경미한 사항, 그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이제 내부적 검토로 해서 저희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심사를 하게 되면 규제가 강한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나 법제처에 계신 분들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검토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해서 보통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2011년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그 예전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에서 제가 화재 안전 기준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지금보다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은 안 났는데 요즘은 1년이 넘게 걸리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무조정실, 법제처 심사하시는 분들이 소방실에서 이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어지는 걸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그 신기술 신제품이 저희가 신제품 설명회를 할 때 출품을 하게 되고 개발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기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길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고 또 대형 화재가 나서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기술 기준은 그 공보로 해서 저희 시행규칙 바뀐 내용 다 아시죠? 어제 설명 다 들으셨겠고 그 시행규칙에서 이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앞으로는 기술 기준을 맡게 되고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중심위의 의결을 거쳐서 소방청장님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바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을 안 거치고 바로 이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절차를 빨리 그 신기술 신제품 또 새로운 개선 사항 등은 빨리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그 기술 기준을 만들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되고 하다 보면 그 전임자의 그 인수인계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기준이 중간중간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인사이동 되면 뭐 자리를 옮기시고 하시겠지만 떠나면 그 후임자한테 얼마만큼 인수인계를 잘해줄까 그건 저기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 옛날 그 히스토리, 그 업무적인 히스토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한계성이 전문성의 한계성이 이제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기술 기준은 이제 앞으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원분들이 이제 인사이동이 이제 잦지 않은 연구원들이 쭉 꾸준하게 그 자체 실험도 하고 그 국외 그 기준이나 또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원화를 하게 됐습니다. 뭐 잠깐 소개드리면 저희 직원이 계장 저 1명, 전기 분야 1명, 기계 분야 1명 이렇게 3명이서 38개 고시를 맡고 있고 각종 민원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센터 직원분들도 있지만 따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즘 몇 개 시도에서는 좀 많이 시달렸을 텐데 그 재현 설비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진 설계 수조 구조 안전성 검토하는 건 때문에 얼마 전에 올해 4월달에 저희가 그 내진 설계 수조 안전성 검토를 어떻게 해라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또 발생하고 그 반대 의견에 그 서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해서 지침을 잠깐 유예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내진 설계에 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회해서 그때 문제됐던 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그 전문기관의 의견을 의뢰한 상태고요. 곧 저희가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면 다시 내부 검토를 해서 그 지침을 다시 내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화재 안전기준은 이미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그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12월 1일 시행이 되는데 법에서 이미 이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그 용어 정의를 나눠놨고, 그다음에 그 성능 기준은 이제 고시로 운영됩니다. 소방시설별 지금처럼 지금 현행과 같이 코드별로 운영이 되고요. 반드시 성능을 갖춰야 될 사항, 중요 안전 성능, 기술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 성능 기준에 담았고요. 기술 기준에는 그 세부적인 설치 기준, 예시를 들어서 그 자동화재 탐지소리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저음성능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만 성능 기준에 정해놓고, 지금은 한꺼번에 다 돼 있지만 기술 기준으로 가서 이제 그 부착 높이에 따른 저음성능 감지기가 뭐냐 했을 때는 이제 기술 기준에 이제 표로 다시 설명을 해놓는 그런 체계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제 어제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술 기준은 그 소방연구원장님께서 다 하시게 되고요. 중심위를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하게 되고 설명을 드렸고요. 관리 운영은 이제 앞으로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하게 될 텐데, 당초는 저희가 화재안전기준센터라고 별도의 조직을 신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행안부나 기재부 이렇게 저희가 그 인력 요청을 하는 가운데 또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가운데 신설은 새로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신설은 아니지만 그 국립소방연구원 안에 그 소방정책연구실 부서 안에 팀으로 해서 화재안전기준센터 팀으로 지금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와 계신 게 지금 구성이 다 된 거죠?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기준 개정,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예원화 기준 성능 기준은 지금 현행 화재안전 기준과 같이 체계가 똑같습니다. 조항, 호, 목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은 그 가스계 그 기술 기준을 저희가 많이 benchmarking 했는데 1.1, 1.2 이렇게 번호 순으로 해서 그 코드 번호 비슷하게 저희가 꾸몄고요. 그 예시를 들자면 그 현행 화재안전기준의 5조에서 물올림 장치에 대한 그 설명을 기준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 성능 기준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까지만 해놓고, 그럼 물올림 장치 규모, 규격이나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기술 기준에서 그 전용의 수조를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효수량 100리터, 이거는 이런 사항은 다 기술 기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가스 분야는 그 법률에 정한 사항도 있고요. 그 성능 기준으로 시행기준 별표로 37개를 정하고 있고, 기술 기준으로 181개에 대해서 공고를 좀 하고 있고요. 전기 분야도 전기사업법도 물론 있겠지만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해서 성능 기준이 있고, 기술 기준으로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공고는 한 개지만 600여 개의 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체계로 저희가 앞으로는 국조실의 규제 심사나 이런 걸 거치는 단계를 좀 생략을 하고 바로바로 그 국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점 바로바로 저희 강화되는 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 신기술, 신제품 같은 경우 새로운 기술은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국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NOPA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저희보다는 좀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고, 이게 저희는 바로 화재안전 기준이 그동안에 보면 1년 사이에도 몇 개 같은 기준인데도 개정사항을 요구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또 6개월 있다가 같은 기준을 또 개정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너무 짧아요. 저희 개정하는 기간이. 근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몇 년간의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분석을 해서 저희보다는 좀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화재 안전 기준, 성능 기준 지금 고시로서 지금 화재 안전 기준과 재개정처를 똑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재개정 계획 보고를 하고 의견 조회하고 부패 영향 평가 한 지금 여기는 10개 정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안에 이 10단계를 거치는 사이에 많은 또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시도에서 또 직원분들이 이건 개선해야 된다 요구를 해도 바로 반영이 안 되는 지금 현 실태가 좀 그렇습니다. 좀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기술 기준 재개정 절차는 법은 제가 이렇게 앞에 띄워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도 설명도 들으시고 해서 아무튼 의견 수렴을 국립소방공원에서 하고 제정안을 만들고 중앙소방기술심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 청장님한테 승인 신청을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만 해주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기술 기준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계 축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세부적으로 의결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 예규를 지금 제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 말에 좀 시행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하고 지금 많이 협력해서 검토를 중에 있고 바로 또 행정예고도 나갈 거예요. 이 운영규정도. 그러면 이 행정예고 나가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 소개를 제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개과에 3개 실이 있습니다. 연구기획지원과 하시는 일은 다 행정 지원을 하는 과고요. 화재안전연구실, 대응기술연구실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화재가 나면은 시료에 대해서 또 성분 시험 의뢰도 하고 하는 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저희 화재안전 기준은 이제 마지막에 소방정책연구실 화재안전기술센터 4분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 연구직이십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화재안전기준 하는데 기술기준 주요 업무는 재개정 업무, 그다음에 검증평가,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이나 조사를 저희 기존의 화재안전 기준은 저희 청에서 딸랑 3명이서 하게 돼서 사실상 각종 자료 분석이나 연구를 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다른 행정 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전문 박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기준이 개정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재개정 절차는 좀 나열을 해놨는데 간단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개정안이 접수되고 하면 그걸 구체화해서 국내 비교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실험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자체 또 법에는 없지만 자체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아마 꾸릴 예정입니다. 운영규정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분야의 각 분과별로 한 60여 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또 의견을 거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탄탄한 화재안전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에서 지금 아직 인터넷상에 보진 못하죠. 이거는 아직은 보지 못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개정안이나 이걸 많이 올려주시고 또한 동영이나 분석 같은 내용도 다 여기다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공유를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인터넷에 활성화가 되면 아마 영업원에서 별도로 시도나 이렇게 안내 문서를 보내거나 해서 그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창고시설 화재나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 로 해서 저희가 이제 범정부 소방 안전대책에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 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정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들은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진행을 했지만 규제심사 너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규제심사에 지금 많이 걸려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설명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빨리 좀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또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그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창고 시설은 예전 2020년에 용인 양지하고 2021년 작년 6월에 쿠팡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그 창고 전용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범정부적 그 요구가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TF도 운영을 해서 그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을 만들고 연구 영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 화재 안전 기준 안에 각 시설별 화재 안전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창고에 특화되는 내용만 별도로 추렸고 해서 발췌를 해서 통합 기준으로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소화기구에 관련해서는 현행은 그 분전반, 배전반에 지금 지하부에 있는 분전반, 배전반에만 아마 그 소공간 소화용군가 그걸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창고 시설에도 똑같이 분전반, 배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장치 또는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건은 또 작년 7월에 소방연구원에서 별도의 또 실물 화재 실험도 거쳤습니다. 목적은 전기 화재 예방이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수원을 좀 상향하는 저희가 대량 방수를 통해서 창고 시설 언론에서 현장의 그 진압 상황도 보시고 또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도 보셨겠지만 밖에서 아무리 저희 소방차가 둘러싸고 해도 내부적인 그 수량이 좀 많아야 그래도 저희 소화에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원을 상향했습니다. 현재 130m 20분 정도 했었는데 좀 40분으로 좀 늘렸고요. 옥상 수조를 의무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가 제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스프링클러 공통이고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분당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고요. 렉시 창고 특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일반 창고는 현행 분당 80리터에서 분당 160리터로 좀 강화를 시켰고 2배 정도 강화시켰고요. 렉식 창고는 현행 렉 창고는 높이 4m, 6m마다 이제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데 무조건 헤드도 앞으로는 라지드롭형 헤드 대량 방수를 위해서 천장과 넷 높이 3m마다 설치하게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는 화재 조기분양 라지드롭형 헤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화재 조기분양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근데 화재 조기 진압용은 넥 높이 13.7m 이하에만 적용하도록 현행 기준과 같이 했고요. 왜 3m로 했느냐? 그 사유는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을 참고해서 현행 기준 대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m 또는 6m마다 헤드를 설치하도록 4개 했는데 해외에서 NFPA에 12피트 약 3.6m가 되는데 저희 화재 안전 기준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가스계나 최소 사용 압력이나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게 없고 저희 나라에 특화되게 좀 강화시켜서 3m로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지금의 한 많게는
8배, 9배까지 늘어나는 그 상황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근데 창고 업계들하고 저희가 회의도 했어요. 이거 마련하는 행정예고 나간 거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본인들은 수원 늘어난 거에 그렇게 뭐 부담 갖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하니까 뭐 크게 부담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식도 스프링클러 방식도 제한했습니다. 원칙을 습식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일부 준비작업식을 허용하도록, 다만 준비작업식을 할 때는 연기감지기로 하고 교차회로 말고 단일회로 바로 즉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방호구역도 강화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메자닌 렉이라고 해서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용어에는 선반을 닫층식으로 겹쳐 쌓는 렉 해서 예시를 들어왔는데, 저런 부분도 같은, 저희는 지금 화재안전 기준은 방호구역 3,000제곱미터 렉에 대한 면적 같은 거는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저 면적 또한 방호구역 면적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계는 이제 현행은 일반 또는 투수감지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기 흡입형이나 아날로그식 감지기로 설치하도록 비화재보 예방도 있고 신뢰성 있는 감지를 위해서 개선을 했고요. 또 감시 제어 관실 운영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일반적인 방제실하고 별도의 뭐 CCTV 전용으로 보는 보안실이 별도로 있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감시 제어관을 설치하도록 저희 수신이나 그렇게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고 방식도 현재는 우선 경고 방식에서 전층 경고하는 걸로 지금 제정안을 마련했고요. 전원도 60분 감시에 10분 경고였었는데 60분 감시에 30분 경고로 저희가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유도등 크기도 상향을 했고 피난 유도 강화를 위해서 피난 유도선도 설치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의 지하층 무창층에 강원 점등 방식으로 바닥에서 1m 이하에 각층 뒷통계단 출구로부터 건물 내 벽면으로 10m 이상 설치하도록, 비상전원도 30분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피난 유도선에 대해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을 정한 거는 저희가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비교적 재산 피해가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난 대형 건물에 일단 먼저 적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일반 창고는 규모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5,000 이상 창고에만 다 적용을 하고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경과를 보고 분석을 통해서 강화하거나 또는 저희가 또 다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소화 수조도 저수량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현행은 연면적의 기준 면적 나눠서 또 20제곱미터 곱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5,000제곱미터로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수원을 소화 수조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재정 중인 창고 시설이나 건설 현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은 지금 기존에 시작을 했고 저희가 지금 국조실에 묶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고시 개정을 하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명칭을 아예 성능 기준으로 해서 기술 기준은 성능 기준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작업은 이제 규제 사항을 심사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으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을 해서 고시가 발령이 될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 화재 똑같이 뭐 이천 물류센터 창고 시설 화재가 거의 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도 해서 똑같이 창고 시설 화재 안전 기준하고 건설 현장을 같이 동시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무총실 주관 범정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도 저희가 했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 임시소방 화재 안전 기준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주요 내용은 소화기는 이제 현행은 각 층마다 소화기 2개, 그다음에 화재 위험 작업 시 소화기 2개, 대형 1개 이렇게 비치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각 층 계단지 출입구에 소화기 2개씩 하고 화재 위험 작업 시는 소화기 2개, 대형 1개 거기다 이제 축광식 표지를 부착하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했고요. 간이 소화 장치는 현행 기준은 아시고 계시겠고 앞으로는 25m 이내에 설치하는 것 똑같지만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그러니까 건설 자재가 많이 저장이 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는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전원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전원 20분 비상전 확보를 하고 성능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소방산업과에서 성능 있는 기준은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행령 별표에서도 면제 사항을 정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내사전 설비 또는 연결 성능화 설비 대형 소화기 6개 사용 승인 전이라도 일부 완공검사, 부분 완공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완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제사항도 시행령 별표에 맞춰서 정해놨고요. 비상경보장치는 기존에는 비상벨 또는 휴대용 확성기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넣는 사이렌만 갖다 놔도 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비상경보장치 세트로 비상경보 설비하고 똑같습니다. 세트로 설치하게끔 했고 비상벨 음량도 지금 90dB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00dB 공사 현장을 감안해서 소음과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100dB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간이 피난 유도소는 기존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공사의 출입구까지 설치해라. 기준이 좀 추상적이었는데 앞으로는 각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설치하고 녹색 계열로 시한성을 확보를 해서 녹색 계열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비상전원도 20분. 그다음에 이것도 또한 피난 사용 승인 전이라도 피난 요소소 유도 등 비상조명 등을 완공 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아직 공사 안 끝난 부분에는 설치 안 해도 되게끔 저희가 면제 사항을 뒀고요.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주로 방수 작업이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톨루엔이나 카실렌 이 정도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가 발생하게 돼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비상 조명등도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비상경보 장치 작동 시 자동으로 점령할 수 있는 구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접 방화포도 비치하도록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 이것도 성능인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소방산업과에서 기준을 제정 추진 중에 있고요. 단지 면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비산방지 조치, 비산방지 덮개 및 방화포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그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 면제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인데 화재 안전 기준 안에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추진돼 있었고 또 너무 중요하니까 화재 기간에 진짜로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하려고 화재 안전기준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하고 뭐 용접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 수시로 확인하고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관리자가 이런 걸 다 확인하려면 현장을 쉬지도 않고 아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뭐 한 4가지 정도 그 항을 나눠서 업무를 하게끔 지금 건설 현장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 중인 게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좀 비용 규제가 너무 강해요. 100억 이상의 연 평균 100억 이상의 그 비용 발생이 추가로 되는 걸로 분석이 돼서 지금 중요 규제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설명드리자면 요 안이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지 확정은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개선 의견이 들어오고 심사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그 심사에 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약간의 변경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작 이유는 뭐 그동안에도 많이 보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앞으로 옥내 소화전은 호스릴 방식으로 정행하도록 무조건 호스릴 방식으로 정행하도록 정했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현행 수원 기준 헤드 기준 개수 10개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될 구조인 경우에는 30개. 보통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다 지하 주차장이 각 동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기준 개수 30개로 적용해야 되겠고 헤드 수평거리도 현행은 뭐 세대 내 3.2m, 형식 승인 유효 강경의 법, 뭐 기타 2.3m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헤드 수평거리 1.2m로 저기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또 신설되는 게 연소 확대 방지 등을 위해서 보통 저희가 강화지구에 드렌처 설비를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 창문 전체가 살수 범위에 포함되도록 헤드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네, 감시 제어관도 강화를 했습니다. 위치도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소방대가 출동을 했어도 접근 20도로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는 2층까지 지상 2층, 지하 2층까지 저희가 봐주겠다. 저 예외 조항도 정해놨습니다. 원칙은 피난층, 지하 1층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된 탐정기는 아까 찾고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스템은 공기유평으로 설치하도록 화재보 예방을 위해서 했고요. 비상 방송 설비인데요. 지금 현행은 각 층마다 유효간경 25m, 실내 확성기 1W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각 세대마다 지금 각 세대에 스피커는 설치가 되죠. 비상방송 설비가 작동이 되면 스피커로 흘러는 나오는데 명확하게 저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의가 들어오는 게 엘리베이터 홀에만 설치하면은 25m 반경 다 넘으니까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가 유도를 하죠. 답을 할 때는 그래도 요새는 방음이 잘 돼 있어서 세대 문을 닫으면 잘 안 들리니까 세대 안에 방송 스피커라도 어차피 그 아파트 점검 방송, 일반 방송 스피커가 설치되기 때문에 겸용을 하면 된다. 그런 게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무조건 각 세대마다 설치하도록 했고요. 확성기 음량도 2W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유도등은 옥상 출입문, 주차장 부분에 기존에는 소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무조건 대형으로 옥상 출입문 대형, 주차장 부분은 중형으로 설치하도록 상향을 시켰고요. 비상조명등도 공동주택 거실에는 지금 제외하도록 지금 기존 기준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대 내 출입구 있는 통로 1개 이상 세대 내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기타 화재안전 개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가스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있는 그 부치제를 그 부치 발생기를 설치하거나 소화 때 미리 혼입을 해서 냄새로 좀 가스가 방출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필요한 계산 그 제한 설비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성능 개선 TF를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돼서 저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곧 내년 연초가 되면 아마 행정여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좀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화재안전 기준 뭐 개정 방향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시도에서 주요 개선 의견을 올리신 게 있어요. 올리신 게 저희가 답은 간략하게 달았는데 혹시 저희가 답 다른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분한테 제일 큰 선물 하나. 없으십니까? 시행 시점은 저희가 성능 기준하고 지금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 내용을 지금 보신 분도 있겠고 못 보시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이 거의 기술 기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술 기준과 그 세부 뭐 수치 같은 것도 성능 기준에도 있고 기술 기준에도 있고 똑같이 돼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법 시행에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 작업만 하느라고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이제 분리만 했고요. 법은 시행되는데 기술 기준이 안 나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내년부터 1월부터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 같은 경우는 기술 기준 이게 지금은 그때그때 개정 소요가 발생했을 때마다 뭐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되고 했지만 앞으로는 좀 시기를 정해서 상반기에 의견을 모아서 하든가 하반기 쪽은 하반기에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동시에 저희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에서 동시에 기준하고 있는 거는 그 연구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똑같이 발령을 내야 되니까 협의를 거쳐서 그 시행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교 최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자체 점검 업무랑 이제 그 화재안전조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조치 명령을 이제 내리다 보니까 지금 세부 지정 내역서에 이제 보통 이제 NFSC라고 해서 그 기준 그 세부 그 근거를 그 기재를 해줬는데 어제도 내려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기준에는 이제 템퍼 스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기술 기준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기준들이 다 기술 기준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PC로 내야 되는지 TC로 내야 되는지 조금 이제 혼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사항은 기술 기준에 있으니까 그냥 TC로 다 적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뭐 지적을 낼 때 지정 내역서에 어떻게 기재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지금 고시랑 공고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고시와 공고의 효력상의 차이가 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사항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제 내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한번 그 조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이제 법이나 행정규칙처럼 잘 정비가 돼가지고 가독성이 좀 좋게 잘 돼 있는데
이제 기술 기준은 이제 거의 그 메모장에서 이렇게 붙여쓰기 하듯이 쭉 열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정리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 조치명령? 예, 그거 하실 때 정하는 거는 그건 법 쪽에서 법률하고 소방시설법 쪽에서 검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제 생각인데 행위 발생 시점을 해서 이 기준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발생 시점을 해서 그 전에 행위가 발생했으면 그 전법도 효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 전법에 따라서 기존 하자는 기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12월 1일 이후에 뭐 지적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개정된 하자안전기준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시와 공고는 똑같이 법률에서는 행정규칙입니다. 단순히 이제 공고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빨리빨리 이제 가스계 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별도로 저희가 빨리빨리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요. 효력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하자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게끔 돼 있지 하자안전 기술, 성능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법률 정의에 하자안전 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은 아니다. 어찌됐든 처분성은 다 있습니다. 어기게 되면 처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자안전 기준이라는 정의 안에 성능과 기술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규제가 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법에서도 하자안전 기준이라고만 다 돼 있지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이렇게 안 바뀌어 있어요. 일단 두 개 다 합해서 하자안전 기준입니다. 제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나눈 것 뿐이지 그건 똑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건 그건 예, 저도 우리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기술 기준은 정말 아까 질문 주신 대로 그냥 막 갖다 붙이기만 한 형식으로 좀 이렇게 급하게 작업한 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센터, 법령정보센터 관리하는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장님 설명하실 때 잠깐 보여주신 저희 별도의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재개정안도 받고 그다음에 재개정 사항들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공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이제 제대로 좀 이쁘게 그렇게 저희가 일단 올릴 생각이고 참고로 저희가 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단은 홈페이지를 오픈하려고 지금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선물 하나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된 선물이 별로 없어서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능 기준은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 세부 설치 기준은 기술 기준에 정해놨어요.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자안전 기준이거든요. 법에서는 별도로 성능과 기술을 나누지 않았어요. 적용을 할 때 처분이나 뭐 시정명령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하자안전 기준으로 나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몇 주에 몇 항까지 따지면은 그 조문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기술 기준까지 다 적용을 해도 됩니다.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죠. 세부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울림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까지만 해놨지 그 규격이 어떻고 이거는 다 기술 기준에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100리터도 해도 되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뭐 개선행위에 들어와서 물올림 장치만 120리터로 늘려야 되겠다. 근데 고시로 하면은 그 120리터 늘리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공고를 하게 되고 저희 법에 따라 절차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바로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은 다 두 개 똑같이 해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착농부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데 성능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만 해놓고. 근데 그 감지기 종류는 이제 그 기술 기준에 정해놨기 때문에 기술 기준을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실 때 선물 또 드려야지. 좀 강의가 좀 재밌는 강의가 아니고 딱딱한 강의라 뭐 기술 기준이 뭐 다 법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또 제가 또 강의 그 솜씨가 없어서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마이크 좀 잘 안 들려, 제가 안 들려서. 예, 대전소방부 방석중입니다. 지금 이게 성능위조 설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상용 승강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피난용 승강기. 지금 현재 저희 화재안전 기준에는 특별 피난 계단하고 이제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내용만 있고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성능위조 설계하면서 좀 난감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피난용 승강기 이제 지금 TF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개정된 그 특별피난계단 그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에 피난용 승강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저기 민정기 주임이 그 기계 분야 실무자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이 민정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가 아니라 사양 위주가 아닌 다른 어떤 심의위원들이 요구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기존 법령이나 사양 때문에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좀 질의하신 게 지금 법에는 법률엔 저기 시행령에는 저기 피난용 승강장까지 제용을 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은 없다 그 얘기 아니신가요? 기존에는 지금 이제 건축법상 피난용 승강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비상용 승강기 대신에 피난용 승강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는 승강장에 그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에 배대원을 하라고 지금 건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화재 안전 기준에는 저희는 이제 듣게 되면 배연이 아니라 재연을 해가지고 그 특별폐쇄기단이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저희가 재연을 걸어야 되는데 건축법상에는 거기에다가 배연을 걸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서로 좀 법이 상충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기 화재 안전 기준보다는 법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추후에 사무실 돌아가면 다시 한번 주인님한테 연락드려서 말씀은 하겠는데 건축 설비 기준에서도 지금 일반 특별피난계단이나 이쪽도 원래 제한 설비를 하게 돼 있는데 소방법에 따른 제한 설비를 하면은 지금 면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면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주인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이제 건축이 없다는 건가요? 건축에서 이제 거기도 저희 재현 설비를 하게 되면 네. 뭐 이제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승강장 부분에서 약간 그 피난용 건축법 기준에는 거기다가 배원을 넣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쪽 재현 설비로 마무리가 되면 그쪽에서도 그걸
면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서도 그 개헌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쪽 재헌하고는 약간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좀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지금 다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마찬가지로 그쪽 건축 설비 기준에서도 저희 전실 제한, 극기가압 제한 설비가 설치가 되면 면제되는 걸로 보고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건축부서랑 확인을 한다든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에 저희가 답변을 달았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지만 네, 말씀하시죠. 예, 대전 유성소방서 이상호입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동주택에 지금 재개정 보니까 화재안전 성능 기준 쪽에 전기차가 보통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 저희가 성능 기준 할 때 보면은 지상층이거나 지하 1층이거나 드라이어를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설계 반영을 하라고 해서 성능기준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성능기준 대상의 경우가 아닌 일반 대상의 경우에도 이 공동주택 화재 성능기준 쪽에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이제 급속도로 늘어날 추세이고 앞으로도 전기차가 저희 아파트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그 충전시설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동주택 관련된 기준에 전기차의 내용 화재 예방 관련된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 지침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있던 연소 우려 때문에 창문에 0.6m 요것도 사실은 서울 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은 모두 아파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타시도 지침 여러 가지 선제적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설계업체에서도 이제 없는 부분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너무 과하게 자꾸 요구한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각 시도가 시도별로 이런 기준 적용하는 게 기준은 있지만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 관련됐을 때 전기자동차 관련된 거를 조금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전기자동차 충전 지역 공동주택에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서도 문제가 돼서 지금 산업도 하고 저희가 소방시설로서 그걸 대책을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부족해요. 무조건 시스템으로 다 하느냐. 스프링클러를 아무리 해도 안 꺼지거든요. 전기와 자동차.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왔지만 아예 들어서 물에 푹 담그던가 질식 수압으로 해서 완전히 덮어서 질식을 시키던가 그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일단 충전소는 무조건 지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지하에 설치가 되면 아예 방화 구획을 하도록. 지금은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충전기 설치돼 보통 주차장 옆에 설치돼 있잖아요. 방화 구획을 하고 그 안에 저희 소방시설을 넣던가. 그러니까 그 방화 구획 문제는 저희가 정할 게 아니고 해당 소관 부처에서 할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상에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하면 좋은데 굳이 활용을 위해서 좀 어려운 거더라고요. 공문을 보내놨고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부처별로 협의가 돼 국토부하고 저희 산업부하고 이렇게 좀 협의가 돼야 좀 이게 아웃라인 나올 것 같고 오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쪽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서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저녁에 좋은 시간 가지셔갖고 아침에 조금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내용도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궁금하시거나 질의 사항 있으시면은 별도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잠깐 저희 실무자가 하나 좀 안내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안녕하세요. 이상훈 주임님. 사실은 대전 본부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이상훈 주임님하고는 워낙에 친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담아달라, 저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담아달라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 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화재 안전에 대한 모든 기준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법률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임받은 내용들만 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법정 소방 시설의 설치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서 사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위임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들어온 건데 그거 외에는 사실 소방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 말고는 현재로서는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어느 파트에서의 개선 사항인 건지 한 번만 어차피 다 같은 우리 직원분들이시니까 고민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 그다음에 창고시설 재정 추진 중에 있지만 여기 소개해드린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딴 데 가셔갖고 이렇게 바뀐다더라고요. 그럼 소문 이렇게 얘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저희가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거고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소방에 원하고 있는 방향이고 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나머지 질의사항은 사무실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